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학원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학원뿐만 아니라 명칭에 따라서 공부방이나 아니면 교습소 혹은 개인 과외 뭐 이런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개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본인 업종 코드가 8자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9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뒤에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 업종의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코드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사업장 현황 신고의 뭐 의미와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안 했을 때 불이익 뭐 이런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유의 사항에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죠. 요건 매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설날 연휴가 있으니까 2월 13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홈택스 신고하실 때 자료 조회 기능이나 불러오기 기능이 1월 26일부터 가능하니까 그날 이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현황 신고하실 때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학원 관련 공부방 교습소 관련 업종들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니까 요 수익금액 검토표 제출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료 광고를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차 딜러 하시는 이영주 실장님입니다. 저도 한 차를 좋아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데 중고차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중고차 우리 보통 선입견 있잖아요. 중고차 매매 상사나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되면 일단 좀 무서워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딜러분들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하도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몇 번 거래를 해봤지만 신뢰나 믿을 만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일단 무섭지 않아요. 그냥 가서 차만 보고 그리고 와도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차를 그냥 사고 팔고 뭐 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사고나 어디 부딪혀가지고 판금 도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운행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는 이분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뭐 정비소부터 하다못해 뭐 튜닝하는 업체까지 모든 곳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비를 해도 매우 저렴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뭐 그때마다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개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중고차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연락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마도 제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시면 조금 더 잘 해주시겠죠? 자, 이제 홈택스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홈택스 보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로 들어가는 길이 몇 개 있어요. 첫 화면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밑에 여기도 사업자 현황 신고 들어가고요. 아니면 위에 탭에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란을 마우스를 대보시면 아래에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에 사업자 현황 신고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하튼 간에 어느 쪽으로 들어오셔도 요 화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 화면이고요. 여기에 신고도움 서비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떠 있을 거고요. 거기에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뜨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님이 두 분 계실 수도 있죠. 공동대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열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수를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첨부서류 제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이런 합계표들이 나오고 수익금의 검토표가 나오거든요. 지난해에는 요 란이 그 4칸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본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있다 그러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요건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니까 전자신고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매입처도 마찬가지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을 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신고,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신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매입자 발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요것도 해당하시면 전자신고를 선택하시고 뒤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 없음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는 우리는 지금 오늘 하시는 업종들은 모두 다 제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제출 대상 업종 안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기 학원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 해당하는 이런 분류의 업종 코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8자로 시작하고요. 뭐 9자로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8자로 시작하고, 혹시 개인과의 이신데 업종 코드가 9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시를 지금 공부방 교습소가 해당되는 809007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뭐 다른 코드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로 했죠. 그러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이제부터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건데, 하기 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신 분들은 여기 무실적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내역이거든요. 수익금액 내역에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수익금액 검토표예요.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업종은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고 다시 이쪽 화면으로 나오셔야 되니까 먼저 수익금액 검토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원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예요. 여기에는 물론 공부방 교습소 다 포함입니다. 전년도 수익금액 검토표를 신고하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전년도 분을 불러오면 전년도에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에 입력이 되니까 조금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처음 작성하신다 그러면 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실부터 뭐 통학버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좌 수를 입력하시고요. 밑에 직원 현황은 혹시 학원에서 강사가 있으신 분은 그 강사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돼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기에 소득세액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가 지금 두 칸으로 없어졌죠. 지난해에 강사를 두고 그 강사에 소득을 지급하신 분들은 아마도 3.3% 원천 징수를 하셨을 거고요. 그 3.3% 원천 징수한 내역 근거를 가지고 여기를 작성하셔야 돼요. 임의로 작성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말고 여기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기타 사무 보시는 분들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분들 역시도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가셨던 근거로 여기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보통 공부방이나 학원들 말고요. 공부방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작성하실 게 보통은 없으시죠. 잘. 그래서 보통 여기는 없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교습 현황이에요. 여기에 작성하시는 게 곧 매출이 돼 버리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보죠. 일단 교습 현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 인원 몇 명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수강료 합계를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는 수강료 중에 신용카드로 받은 거,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기타 현금으로 받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입력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 과목명, 여기 보시면 국어 이렇게 떠 있지만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위원 인원, 이 자료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수강위원 인원, 연간 합계 인원입니다. 그리고 수강 단가를 여기에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총 수강료는 수강위원 인원의 수강 단가를 곱해가지고 총 수강료를 쓰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연간 총 수강료 합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총 수강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다 하시면 반드시 입력 내용 추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 밑에다 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띄우는 거죠. 보통은 강좌 수가 하나 이렇게 많이 있으실 텐데
여긴 지금 학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강좌수가 더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를 띄워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반드시 띄워야 되고요. 여기에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기서 오류가 나니까 일단 입력 내용 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익 금액 명세거든요. 여기 총수익 금액 명세는 일단 수강료부터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수강료 작성하는 금액은 위에서 우리가 교수 편향에서 작성해가지고 띄운 여기에 총 수강료 합계하고 일치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재비나 아니면 특강비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으신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입을 하시면 요 합계 금액이 이제 내 매출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본 경비 사용 금액인데 교재 구입비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교재를 제조한 비용, 인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비용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장 임차하시는 분들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 적으시고 연간 임차료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당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적으시는 금액들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받은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는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여기 아까 봤던 요 화면 있죠? 그러면 내가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좀 전에 입력했던 그 수강료하고 합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요. 이제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수익금액 합계를 밑에서 증빙별로 나눠주는 절차가 남았어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이 일어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서 불러오기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이 있거든요.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여기서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여기서 자료가 조회돼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료를 조회하시고 아까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었던 요 시트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시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기에 합계 금액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합계 금액과 이 위에 수익 금액 여기에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오류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 공동 원장님이 한 분 더 계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나눠가지고 입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요 분배 비율이에요. 요것만 입력하면 수익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요런 식으로 50%다 그러면 요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지금 기존에 입력했던 수익 금액이 4,240만 원 중에 50%인 2,120만 원을 여기에 이 김학원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더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50%대 50% 해가지고 이렇게 합계하면 기존의 수익 금액하고 일치가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2,120만 원이 각각 수익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매입 쪽 입력을 해야 돼요. 매입 쪽 입력하는 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기에 매입자 발행 계산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겼죠. 그래서 왼쪽부터 작성을 하면 계산서,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불러오기로 이렇게 불러오기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송기간이 있잖아요. 다음 달에. 그 전송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여기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있죠.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작성하는 건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하신 다음에 합계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오면 전자계산서분 입력이 돼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분 입력이 돼 있어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분 입력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공급 대가 금액이 될 거고요.
매입자 발행 계산서나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해당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지만 혹시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아까 첫 화면에서 그 전자신고로 선택하시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고 매입한 금액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회하실 때는 홈택스에 그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1년치를 전체 다 조회하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홈택스에 현금 영수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매입 내역 조회를 하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쪽까지 끝나요. 여기까지 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신고서는 작성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신고 제출하기 전에 보시면 수익 금액이 아까 4,24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고 첨부 서류라는 건 아까 첫 화면에서 계산서 합계표 선택하는 게 있었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했었으니까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제출되는 것 중에 수익금액 검토표 및 검토부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학원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미제출이나 해당 없음이 표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신고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업 관련해서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 비슷한 종류의 업종이죠. 관련해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세금 계산서를 조회한다거나 불러온다거나 이런 화면들은 이제 살짝살짝 지나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일반 업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잘 해 놓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조금 더 번거롭지 않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